네, 어제 있었던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푸드코트 코너에 피자 가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네, 휴일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많은 분들께서 밀양병원 이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텐데 오늘로 세브란스병원 2차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과열이 의뢰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뤄서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원까지 합해서 2차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이 됐었던 공간 3층에 있는 푸드 코너에 집중이 됐는데요. 당초에 전기 합선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방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합선보다는 과열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곳 그 피자 가게에 있는 화덕이 있는데요. 이 피자를 익히기 위해서 쓰는데 누군가가 너무 센 열을 주입을 했고 그 순간에 어떤 너무 이제 과열된 열기가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배관이 기역자로 꺾이는 곳에서 거기서 더 이제 열이 응집되면서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지금까지 2차 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결론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김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밀양 참사 이후에 병원 같은 시설이 일제히 점검에 들어갔는데도 이번에 좀 이런 사고가 좀 안타까워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병원 측이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불이 난 피자 가게는 병원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나 화덕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최종 관리 책임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병원 측은 현재까지 이제 입점해 있는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 교육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가스 누출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와 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한다고 하고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근데 1년에 2번 하는 게 적으냐 많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밀양 참사 이후고요, 직후고요. 상반기 점검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오늘 이 임차인들이 이 병원 측의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잘 지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밀양병원 이후에 대구 신라병원 화재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때도 인명 피해가 없었고 이번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밀양병원과 화재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처가 좀 어떻게 달랐는지 좀 짚어보죠.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병원 측은 맨 먼저 이제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제 일병동 환자들을 반대편에 있는 이병동으로 모두 대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피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재빨리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이제 병실이 일병동, 이병동으로 원래 나눠져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병동으로 옮기고 이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병동으로 옮기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밀양병원이랑은 조금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길이 가장 셌던 이제 5번 게이트 근처에서는 스프링클러 그리고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을 했습니다.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가장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건물 안쪽으로 방화문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유독가스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그러니까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피해자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어떤 화재 시의 대응 매뉴얼이 좀 전반적으로 잘 지켜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큰 부상자는 없다고 하지만 어제 화재로 또 8명이 크고 작은 조금 부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상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8명 중에 7명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인데요. 연기를 마셔서 코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코 세척을 받은 거 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모두들 이제 본인이 입원해 있던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CT 촬영을 받으러 이제 왔던 외래 환자예요. 입원 환자가 아니라 잠깐 들렀던 사람인데 이분 역시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유독가스라는 게 3-4번 마시면은 질식할 수도 있고 이제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이제 유독가스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조금 마시더라도 이런 큰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전에 그 박효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려준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화재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는데 이웃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화면부터 함께 보시면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현관 부분이고 모두 불이 탔죠. 신발이나 저런 것들이 보이고요. 예. 앞에 있는 현관문의 윗부분이 유리로 된 건데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어제 오후 8시 50분이고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층에 사는 65살 남성이 옆집 고양이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옆집 출입문을 깨고 이불을 집어넣은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방화 사건입니다. 고양이가 시끄러워서 옆집을 깨고 나서 라이터를 집어넣은 거군요. 네, 옆집 그 유리문이 현관문이 위쪽이 유리로 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깨면 깰 수도 있는 깨고 나서 이불을 넣고 그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건데요. 당시 이제 고양이 주인은 집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도 이제 화재 직후에 집 밖으로 나가서 뭐 누군가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신발장 이런 거를 태워서 이제 뭐 그 재산 피해는 150만 원 정도로 소방이 추정을 했고요. 이게 경찰은 이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옆집에 사는 남성을 방화 혐의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곧 신청할 계획으로 보이고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밀집한 곳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고요. 하마터면은 큰 인명 피해로 옆집으로 좀 뭐 번진다든가. 그렇죠. 예. 옆집으로 번질 수도 있고 이 그 지역 일대가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빽빽히 들어찬 곳이거든요. 예. 이제 하마터면 이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모두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달에 종로구 여관 화재 참사로 그렇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또 방화 혐의는 굉장히 중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피의자도 엄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보면 요즘 들어 특히나 화재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화재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2시 20분쯤이고요. 서울 동작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이 집에 살던 9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침대 옆에서 불이 난 것으로 봐서 전기장판에 인한 과열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정확한 원인은 내일 있을 합동감식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일 사건 사고 박효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